오늘 토론의 백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예, 박종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배현진 후보와 단일화를 예, 추진하려다가 안 된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요. 뭐 그 얘기도 그 얘기고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네. 중도개혁 실용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승민 대표께서 보수가 빠졌다라고 해서 보수 포함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 정당의 노선은 그냥 합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와 중도적 개혁? 이거는 수평적으로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정당은 자기 지향에 대해서 중심을 놓고 수용 가능한 노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측정해서 연대도 하고 통합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박종진 후보께서는 이 박주선, 유승민 두 분의 이 논쟁, 보수 넣어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정당의 후보자 간의 연대가 주장하신 바에 따르면은 그게 충족될 만한 제안인지,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을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해서 나와서 만든 게 이제 바른 정당 아니었습니까? 후에 국민의당하고 일부하고 통합이 됐지만요. 그래서 그게 연대로서 성립될 수 있다면 과연 탈당해서 또 바른 정당을 만든 것은 또 뭔지, 이게 두 가지를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 일리가 있는 민주당에 보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희 둘이 단일화하는 걸 두려워하시는 거죠? 대답해야 그래서 돼요? 그런 질문하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바른정당하고 합치면서 얼마든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때는 이제 최순실이라는 그분 때문에 사실 떨어져 나온 거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쪽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자유한국당도 이쪽도 뭐 개혁이 우리는 이미 개혁이 이루어진 당이고, 그러다 보면 얼마든지 연대가 필요하다고. 지금 자동차가 너무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데 일단은 브레이크부터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단일화에 대해서 추진했다는 표현보다는 배현진 후보랑 좀 만나서 한번 좀 얼굴을 보고, 우리가 민주당의 이 폭주기관차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좀 나라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한번 좀 이야기 좀 해보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어차피 합리적 중도, 그 다음에 개혁적 보수가 합쳤기 때문에 지금 물리적으로는 합쳐졌지만 화학적으로는 완벽하게 100% 믹스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두 분의 뜻을 정확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맨 처음에 만날 때는 우리가 중도, 보수, 개혁, 실용 뭐 이렇게 다 같은 용어를 써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쪽 분은 보수를 빼고 한쪽 분은 또 중도를 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까지 제가 그분들의 심리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여러 가지 잘하는 것도 많지만 잘 못하는 것도 너무 많고, 특히 경제 부분은요, 제가 아까 좀 목소리를 높이긴 했지만, 아까 지하철 그 공짜로 100원 효과 없었어요. 효과 없는데 그거는 뭐 좋은 정책이었다, 이렇게 같은 편이라 그래도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당이라 그래도 우리 당이 잘못하는 거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같은 당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다 잘했다고 그럽니까? 이 썩은 정치, 구태 정치 바꾸자고 제가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는 박종진 후보자의 주도로 상호 토론 시작하는데요. 거듭 부탁드리자면 고루 토론에 참여해 주시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루해야 되는데 이게 시작. 아까 이렇게 해서 실례를 했네요. 네, 시작됐습니다. 답변을 너무 길게 하셨어. 그래서 일리 안 가. 죄송합니다. 박종진 후보 주도해 주십시오. 예. 뭐 드루킹 댓글 조작 이런 건 준비해 왔는데, 이거는 저기 하시고, 이거 뭐 누가 봐도, 국민이 봐도 국정원 댓글 조작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이나 어차피 정권 바뀌면 드루킹 댓글 조작 제대로 조사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어저께 큰 뉴스가 터졌어요. 그죠? 죄송하지만 제가 개인 비방 흑석은 아닙니다. 뭐 해명을 하셔도 되는데, 최재형 후보가 이제 논문 표절
관련해서 60쪽을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베끼셨다. 뭐 이런 기사 얘기만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그래요.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최재성 후보께서 낙마시킨 장관들, 논문 표절로 낙마시킨 장관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기억하는 건 김병준, 예? 교육부 장관 하시고. 제가 낙마시킨 거 아니에요? 아, 그래. 그때 비판만 하신 겁니까? 그 같은 여당이고 아, 정부 그랬습니까? 저기죠. 류익 그 수석도 그거는 비판 또- 많이 하시고. 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네네.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낙마 예. 사유가. 아, 그렇습니까? 낙마 사유는 여러 가지 이제 사유들이 있죠. 재산 형성 과정, 부동산 투기, 뭐 학력 위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논문인데요. 네. 그게 이제 낙마 사유가 된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기자가 볼 김병준 때는. 그 총리는 당시 맞습니다. 부총리가 야당이 이제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었거든요. 네. 새누리당의 문제 제기로 낙마인 겁니다. 네. 저는 같은 여당. 그럼 그 기자가 기사를 좀 많이 못 썼나요? 그렇게 잘못 썼나 봅니다. 아니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나왔는지. 기사는 봤죠?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아,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열린우리당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가니까. 대변인이었잖아요. 예, 이거 논문 표절 지금 의혹 기사가 지금 어제도 뭐 여러 곳에서 떴는데, 네,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냥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아예 통으로 베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제가 지금 뭐 공직 후보자 청문회 하는 거 아니고요. 제 딴에는 논문을 잘 쓴다고 이제 노력을 했죠. 그리고 그런 것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특정한 견해에 따라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그 적정성을 심의하는 학문윤리 뭐죠? 뭐 하여튼 진실성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뭐 그쪽으로 해서 판단을 좀 구하도록 하고요. 자, 60페이지 베낀 건 맞습니까? 2001년도입니다. 예를 네. 들어서 그게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제 베꼈다라고 하는 거는 우선 이제 자기 복제도 있고 또 남의 것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적시하지 않는 것은 그 전에 2001년도 뭐 이때는 부지기수였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베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인용을 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네, 인용 표기한 게 아니고요. 60페이지가 그냥 내용이 똑같다고. 우리 여기서 좀 솔직하게 얘기하시죠. 그거는 한번 저도 어차피 살펴볼 텐데요. 2001년이면 거의 20년 전 일이니까. 예. 그 아니, 당시에 지금 이런 일이 이게, 많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무슨 뭐 공직자 청문회가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선출직은 사면을 받으면은 과거에 네.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출마가 어려웠던 사람도 출마하는 겁니다. 또 박종진 후보 또 배현진 후보님 계시지만 다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족한 점, 흠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직선으로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거지 임명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네, 4분이 저도 넘어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살펴보고요. 순서는 배현진 후보.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요. 지금 기준하고 상호 토론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이왕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 당에서도 이제 논평을 냈거든요. 잘못된 관행들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생겼는데 그런 관행에 연루된 사람이 새 역할을 맡기는 힘들다. 이거 누가 한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그거는 뭐 최재성 후보께서 저니까 그렇게 2006년에 하셨겠죠. 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 표절 의혹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야기를 하셨던 건데요.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논문 표절이라는 것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자 좀 심하게 말하자면 어떤 절도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알아보셔야 한다고 했지만 박종진 후보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에서 얘기한 대로 60페이지를 거의 베꼈다. 인용보를 하지 않는 게 당시 관행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과연 제가 납득할 만한 온당한 얘기인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절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임명직 공직에 대한 이제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논문 문제가 사실상 처음 나온 게 2006년도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지명을 하자 그때 자기 표절이라는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논문 문제에 대해서 전면화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학자였거나 교수였는데 그 학문적 업적 내지는 교수의 지명도를 바탕으로
국가 임명직에 발탁이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분을 해줬습니다. 청문위원들도요. 게다가 여기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정책적 잘못이 있든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 선출하는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절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어요. 아니, 최 후보자님께 절도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절도와 표절에 같은 관한 거라고 아주 논문 그냥 표절은 뭐 절도라는 네, 단어. 그런데 그 일반적인 기준이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준이 마련된 것이 사실은 2010년, 12년 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1년도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은 또 척도의 차이가 있어서 늘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되죠. 그래서 2001년도 거를 지금 2010년 이후에 마련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좀 지나치지 않나. 단 제가 지금 기준에서도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점 내지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고 그것은 법률적 내지는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제 논문에 대해서 소홀했다든가 이런 점을 한번 살펴보고 법률적인 거 다 떠나서 네, 도덕적으로는 좀 주도권 잘못됐다는 토론이니까. 생각이 아니 그 인정 안 기준과 하세요? 잣대가 뭡니까? 네. 최현진 네, 후보자의 기준과 주도권 잣대가 토론. 2001년 건데요. 일단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면 당시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냥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보유세와 재건축 문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이 송파 주민들의 어떤 바람이 굉장히 큰 사안이거든요. 재건축 문제, 재건축 규제 저희는 완화하고 또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해야 된다라는데 뭐 박 후보와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라고 그 입장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요, 그 제도 자체가 왜 폐지가 안 됐을까? 그게 2006년도에 이제 만들었던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또 여기에 대응하고 내수진작 차원에서 네, 그럼 최 후보자께서는 풀어주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송파 그 법 자체를 제가 반대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송파만의 주거 경쟁력을 높여서 그렇게 하더라도 실수요가 있고 재산 가치가 보존될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후보자죠.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이 존경하는 송파의 유권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제 많은 토론, 주도권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데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누가 정말 송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송파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마 잘 판단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경제다 이런 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제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제도 어려운 마당에 송파에는 갖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돈 나올 구멍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주민들이 세금 폭탄 맞을 그런 위기. 이 선거가 끝나면 아마 이 세금 고지서가 날아들기 시작할 텐데요. 그 부담과 공포감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송파에서 제가 주민들의 대변자가 되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하고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제1야당인 저희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치권에 대해 불신하시고 실망하셨던 점들 많습니다. 또 더불어서 저희 자유한국당에게 특히나 많은 아쉬움을 가져셨던 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자유한국당이 대신에 이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같이 평범하게 자랐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을 다시 당으로 불러 모아서 젊은 새바람 일으키려고 한다는 점 기대를 가지고 높이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앞으로도 이 송파의 딸로서 주민 여러분께서 저를 길러주시면 송파가 자랑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림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민들께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고맙습니다.